안녕하세요. 저는 미에라 공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영상에서는 제가 작업한 디자인에 대한 것들 조금 소통을 통해서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채널이거든요. 첫 번째라서 많이 어색할 텐데 그냥 눈 감고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약간 드롭 숄더 형태의 굉장히 오버핏의 스웨터고요. 꽈배기 스티치를 굉장히 크게 넣어가지고 이 오버핏에 좀 어울리는 형태만큼 이제 케이블을 키우고 싶었어요. 커다랗게 큼지막하게 포인트를 주고 여밈이 없는 옷핀 형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그 작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게 약간 70년대, 80년대 그 옛날에 입었던 스웨터 약간 유니섹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다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의 형태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게 됐는데, 카라 작업은 원래 이제 원 디자인은 게이지 조정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섬세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카라처럼 펼쳐지는, 이렇게 넓게 펼쳐지는 그 큰 카라를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보니까 약간 세일러 형태로 작업을 많이 해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귀엽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던데, 어쨌든 처음에 디자인 자체는 스웨터가 큰 만큼 카라도 큼지막하게 좀 더 좀 캐주얼한 느낌으로 작업하고 싶어가지고 디자인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 이름 자체는 애초에 막 정해놓고 가진 않고 디자인이 결정이 되고 작품이 이제 나오게 되면 이름을 거기에 맞춰서 추후에 찾는 편이거든요. 애초에 매거진이랑 얘기를 할 때 디자인 자체가 다 결정이 되고 시작이 되거든요. 네임 매거진은 조금 다른 게, 약간 폼폼 같은 경우는 제가 원어민이 아니니까, 영어를 쓰긴 하지만 원어민이 아니까 약간 의도나 아니면 내가 뭐 어떤 경우는 내가 이름을 정하기도 하는데, 어떤 디자인 의도라든지 이런 색감의 이유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거기서 이제 폼폼 같은 경우는 적당한 걸 찾아주는 편이에요. 적당한 걸 찾아주는 편인데, 레이는 정말 작업이 끝날 때까지 끝판까지 계속 제목 뭐야? 그러니까 디자이너한테 끝까지? 근데 이제 끝까지 거기서는 적당한 걸 찾아줄 줄 알았는데 끝까지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책 읽다가 봤어요. 책을 보다가 그 어떤 단어에 꽂혀가지고 내가 이거를 와이더라는 했는데 잘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맥락도 잘 맞고 약간 이런 디자인에 대해서 괜찮겠다 해서 결정하게 됐죠. 저는 작업할 때 대부분 솔직히 얇은 바늘로 섬세하게 뜨는 게 물론 아름답기는 하는데, 패턴 작업할 때는 많이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게 작업을 하거나, 그리고 약간 완성도 조금 쉽게 가능하고 이런 걸 자꾸 고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바늘이 5mm로 작업을 하는데, 저는 손이 되게 느슨해요. 그러니까 막 힘을 들여서 뜨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막 뜨는 타입이라서 보통 선생님들이 봤을 때 한 5.5mm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랑 같은 게이지를 내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5mm로 작업을 했고, 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울이랑 모헤어를 섞었는데, 원작에서는 투쿠 울과 그리고 이토얀의 센사이라는 모헤어를 섞었어요. 그러니까 실은 보통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저는 이제 일단 기본 스와치라든지 디자인이 결정이 쭉 다 되면 그 매거진이랑 얘기를 할 거예요. 매거진에서 이제 이런 디자인인데 이제 거기서는 좀 권해줄 수 있는 실들이 있냐,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질감에 아니면 어떤 굵기에 어떤 텍스처가 있는 실들을 원하는데, 이런 브랜드의 실들이 제가 아는 게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면은 제가 찾을 때 지금 나는 이 작업을 이렇게 했는데 이 실로 했는데 이게 더 적합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보통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스폰서를 받는 실 업체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랑 이제 그걸 해서 적당한 실들을 저한테 또 얘기를 해요. 이제 무슨 실, 이 실들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 색감은 이렇다. 거기서 이렇게 추천해주기도 하고 내가 결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해외에 있는 그런 이 사람들이 실을 저는 실을 막 많이 쓰진 않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권해주는 것들, 그러면 오케이 하면 이제 받아서 쓰는 거예요. 받아서 쓰는 건데, 투쿨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좀 거칠어요. 거친 실들이라서. 근데 또 이게 적합한 이유가,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러한 드랍 숄더의 오버핏 같은 경우는 무게감을 너무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약간 너무 부드러운 실이라든지 이런 실들은 부드럽기 때문에 같은 그램을 가지고 있어도 약간 좀 더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이게 처지기 때문에. 이건 투쿠 울이랑
모헤어를 섞어서 이제 작업을 했어요. 이제 모헤어를 섞는 이유는 물론 울사를 단독으로 써도 너무 좋은데 모헤어를 섞으면 바늘 사이즈를 또 키울 수 있잖아요. 키우고 그리고 그 특유의 우리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입었을 때도 그 포근한 느낌이 확 살잖아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해서 모헤어를 섞어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할 때 제일 먼저 잘 그리지는 못해도 제가 이제 디자인한 작업물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이제 시각화해서 파악하는 작업을 제일 먼저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이런 테크닉이라든지 스티치라든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같이 이제 적어주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디자인이 이렇게 확정이 되면 시작을 합니다. 여기 사진에서는 없는데 그 다음에는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패턴 작업을 전체 사이즈에 대해서 작업을 다 하는 편이에요. 중간중간에 이제 내가 생각한 그 이미지대로 작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중간중간에 이렇게 확인을 해봅니다. 사진을 찍어보고 작업한 패턴을 거의 변경하는 편은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샘플 작업을 하면서 초반에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디자인상 이미지가 이런 평면 이미지로는 괜찮았는데 왜 입체적으로 실물 작업을 하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구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수정을 진행하는 편이고요. 와이더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디자인을 했을 때는 이 큰 케이블 자체를 소매에도 일부러 올릴까라고 이미지를 고려했었는데 작업을 하면서 확실하게 이제 이 소매 부분은 작업을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 사진처럼 마네킹에도 올려보고 소매 작업 후에는 전체적인 기장이나 느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직접 입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대략적으로 옷이 완성이 되면 저는 이제 그러니까 독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서술 패턴을 풀어쓰기 시작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요 작업을 할 때는 코로나가 심한 시즌이었는데 남편하고 아이가 해외에서 있다가 입국을 해가지고 격리를 2주 정도 진행해야 했을 때였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가 원룸을 구해서 나와가지고 있었던 그 시기예요. 그래서 작은 책상에 이렇게 약간 되게 작은 원룸이었는데 작은 원룸에 이렇게 뭔가 좀 우울하긴 한데 작은 공간에 혼자 있으면서 저기 책상처럼 막 우유 마시고 껌 씹으면서 동안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이거는 영문 작업으로 진행을 했고 패턴 작업 자체는 저는 늘어지게 이렇게 막 천천히 작업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라 가지고 하루에 한 자리에서 그냥 보통 끝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당연히 이게 마음 결심이 설 때까지 막판까지 미뤄뒀다가 벼락치기로 보통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항상 후회하고 나쁜 버릇이라는 건 아는데 고쳐지지가 않네요. 서술 도안이 이렇게 마무리가 싹 되면 당연히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매거진이었으니까 매거진에 보내가지고 테크 에디터가 있거든요. 테크 에디터랑 몇 가지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확인이 이제 뭐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작업이 끝이 나는 거죠. 여기 이게 저 매거진에 나온 네네네네네. 거죠? 네. 한번 매거진 한번 보여. 네, 매거진은 이거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최근에 근데 선생님들 이거 작업하시는 이미지를 제가 많이 보니까 한번 이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영상으로 시작하게 됐죠. 바텀업이고 여기를 좀 수월하게 작업하고 싶어서 저는 작업을 바텀업으로 하긴 했어요. 뭐 탑다운으로 작업해도 크게 무리는 없기는 한데 아마 뜨시면 힘든 게 뭐냐면 케이블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많은 스티치의 교차 때문에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 우리가 근데 이 교차가 몇 개 없잖아요. 조금 신경 써서 그쵸? 당연히 스티치의 교차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구멍이 생기거든요. 이게 뭐 잘못했다 이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걸 그냥 뜨시면 되는 거고 케이블 때문에 바탕을 이제 안메리아수 작업을 했는데 시접이 두툼해지는 게 싫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시접에 뭐 한 코 반 코 잡는데 여기 이제 반 코 잡아서 작업을 하면서 도드라지지 않으려고 제가 시접을 최소한으로 줬거든요. 그냥 한 코씩 잡게 되면 여기가 좀 이렇게 유난히 눈에 띄게 그런 게 있는데 반 코씩 잡아서 그러니까 서술이 되어 있을 거예요. 코 안으로 넣어서 이제 코를 줍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안떼기를 간혹 가다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에는 소매 같은 경우에는 뒤집어서 겉뜨기로 작업을 하고 다시 뒤집으면 되겠죠. 그리고 끝까지 원통이기 때문에 고무단까지 작업을 다 뒤집어서 작업을 쭉 다 한 다음에 겉면을 뜨고 고무단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다시 뒤집어도 돼요. 도안을 이제 쓰다 보니까 좀 편하게 작업하시고 연결하는 걸 워낙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코를 주워서 작업을 하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뜨는 걸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적당한 심이 있는 것도 무게 중심도 잡히고 좋아하고, 그리고 뜰 때 이렇게 큰 덩어리를 들고 뜨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엄마기도 하고 시간이 많지도 않고 하니까 짜투리 시간에 꺼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덩어리 가지고 다니기 너무 힘들다 하면 그냥 코를 그냥 조금 느슨하게 잡아야 되는데, 코를 느슨하게 잡아서 소매만 따로 뜬 다음에 꿰매는 거 크게 어렵지 않으신 분들은 코와 단의 연결로 이끼 그냥 깨끗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카라가 이렇게 펼쳐서 접혀서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 디자인이긴 해요. 그래서 바늘 사이즈를 도안을 잘 보시면 어느 지점까지 변경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간혹가다 그 손의 힘으로 똑같이 바늘 사이즈를 바꿔도 똑같이 나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바늘 사이즈를 바꾸는 이유는 지금 이런 고무단 같은 경우는 코스 변경을 하면서 카라를 만들기가 싫었어요. 저는 이제 물론 그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 그게 싫었기 때문에 크기의 변경으로 인해서 카라가 좀 펼쳐지는 형태로 작업을 하고 싶어서 이제 그거 신경 써서 작업을 해주시면 기본 카라 형태로 나올 거고요. 근데 또 지금 작업 많이들 하시는 보니까 세일러 카라처럼 세일러 느낌이라는 게 이게 뒤에 여기가 그쵸. 이렇게 오는 게 세일러 느낌인 거고, 이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그쵸. 좀 커져서 그러니까 세일러 느낌으로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카라 작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펴지는데 대부분의 작품을 하신 보면 이게 뒤로 넘겨가지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예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죠. 그쵸? 바늘 사이즈를 바꿔가면서 이제 작업을 카라 같은 경우에는 뭐 뜨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신경 써서 작업을 하시면 카라 형태의 느낌을, 왜냐면 지금 얘기해 주시는 선생님들 들어보니까 본인이 입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남편이나 남자친구 옷으로 많이 작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게 세일러는 이제 왜 여자분들은 좀 더 귀엽고 느낌. 예쁜데 남자분들 용으로 쓰는 그러니까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작업을 바늘 사이즈 변경하고 코의 크기를 조금 신경 써서 카라의 형태를 이렇게 넓게 펴지는 느낌으로 작업을 해줘야지 남자분한테 선물을 드릴 수 있겠죠. 또 귀여운 거 좋아하는 귀엽고 싶은 남자도 있으시.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맞아.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남자용으로 하려면 그거 좀 신경 쓰면 되고, 아니면 지금 많이들 작업하시는 것처럼 뒤로 이렇게 넘기는 느낌도 귀여운 것 같아요. 이게 사이즈 3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괜찮죠? 사이즈 3도 지금 가슴둘레가 거의 112 정도라서 굉장히 오버핏이라서 이것도 괜찮죠? 근데 다만 아까 남성분한테 선물로 드릴 것 같은 경우면 모든 사이즈에서 하단 기장을 좀 추가하면 더 남자분이 편하게 입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긴 이렇게 엉덩이 덮이는 또 디자인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사이즈 한번 입어볼게요. 네이비는 이렇게 사이즈가 4. 단면이 한 60 정도 나오는 옷들 사이즈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보시면 몸무게가 한 70 정도, 77 사이즈거든요. 근데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입을 정도. 얘는 모헤어를 안 섞은 모헤어 안 섞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굵은 모사로 써. 그래서 조금 같은 사이즈의 다른 실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얘가 좀 두툼한 실이기 때문에 막 큰 느낌은 좀 덜 할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빨간색도 같은 사이즈인데 걔는 조금 이렇게 오버핏 느낌이 확 나거든요. 근데 얘는 막 그렇게 오버핏은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제 사이즈에 맞는 정도인 것 같은데, 요것도 사이즈 4. 아까 회색이랑 같은. 사이즈 4인데 얘가 아무래도 좀 더 큰 느낌이 있지 않아요? 오 맞아요. 약간 조금 더 이렇게 처지는 느낌도 있는. 실이 달라서 그래요. 걔는 아까 전에 실은 굉장히 통통하고 도톰한 실이다 보니까 크더라도 좀 큰 느낌이 좀 덜했다라면 얘는 진짜 오버핏 느낌으로 작업이 될 거예요. 그리고 기장은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키가 167 8로 그러니까 살이 찌니까 키도 커지고, 이건 여성분용으로 할 때는 길이를 요 하단에 암홀 밑부분을 조금 더 키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이게 사이즈 6. 이거 훨씬 박시하네요. 저는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입을 거면 이런 스타일로, 제 옷은 요 정도 사이즈로. 키즈 주니어 사이즈로 작업을 하다 말았어요. 레아한테 입히고 싶어가지고
근데 하게 되면 패턴을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남자애나 여아나 남아나 다 입을 수 있도록 동일한 디자인인데 이제 애들. 실은 저도 여기서는 치카디랑 아까 그 소개해드린 모헤어 써가지고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치카디가 종류가 두 가지인데 올가닉 치카디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색이. 근데 지금 조금 오랜만에 몇 달 만에 꺼내봤는데 좀 불안하네요. 실이 모자랄 것 같아요. 챙겨놓은 실이 요거밖에 없네. 완성이 되면 그때 또 주니어나 키즈 사이즈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대충 출시. 는 약속을 못해. 네, 알겠습니다. 네. 와이드는 이렇게 영상 찍어봤고요. 앞으로 이제 새로운 패턴 나올 때나 아니면 이제 작업 이야기 정기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트로 해야 되잖아. 근데